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 상담입니다. 지난 8월 12일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밖에도 바뀐 취득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또 종합소득세, 세금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전화가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 문자 샵 8950으로 문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상용 세무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네. 자, 먼저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정부에서 네. 다주택자들 규제를 위해서 이제 취득세 쪽에 대폭적인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취득세가 기존에는 1에서 4%까지 적용되던 것들이 주택 관련해서 지금 바뀐 규정은 1에서 최고 12%까지 바뀌어 있습니다. 네. 12%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네, 취득가액의 12%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상담 전화 먼저 받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작년까지는 그 간이과세가 3천만 원까지는 돈을 안 냈는데요. 네네. 올해서부터는 4,800으로 됐다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개정이 그렇게 올해부터 4,800 간이과세 면제 규정이거든요. 네, 납세 의무 면제가 예. 작년까지는 3,000이었고요. 예. 올해 개정된 사항에 의하면은 4,800까지 납부 의무 면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이제 2000년 1월 1일부터 네네, 그렇습니다. 12월 30일까지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네네네. 1월에 가서 곧 적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제 면세다 이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아,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간이과세가 3천만 원까지였는데 올해부터 4,800만 원. 요거는 언제부터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적용되는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적용될 것 한시적으로. 같습니다. 그게 한시적인 건 아니고 지금 정부 개정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그 개정안에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네네. 4,800까지 납부 의무 면제가 이전에는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수익금액에 이 3천만 원 미만이면 아예 부가가치세를 아예 면제를 해줍니다. 그 금액이 4,80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금 범위가 이제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 판단 기준이 1세대 범위가 어떻게 좀 규정되는지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지금 규정돼 있습니까? 예, 지방세법 시행령에 보완된 규정들 보면은 세대 기준으로 다주택을 판단하는데 1세대라는 거는 주소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우자나 30세 미만 자녀가 주소를 따로 분리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따로 분리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같은 세대다. 네. 그렇지만 또 여기 예외 규정이 있는데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해서 별도 세대가 되었거나
또는 30세 미만인데 직장이 있어서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세대 분리 요건이 돼가지고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럼 30세 이하라도 소득이 있어도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면 한 세대지만 네네. 분리돼 있으면 세대가 네. 다른 세대로 인정해 준다. 네네. 그 소득 이제 그 소득이 아예 뭐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이제 세법에서는 그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은 그 30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소 분리돼 있으면 세대 분리 요건이 됩니다. 100분의 40이라면 네. 어느 정도 기준이 지금 되는 매년 그 중위소득 규모가 이제 정부에서 공표하는 게 다른데요. 네. 2020년에는 175만 원 정도를 중위소득으로 보고요. 네. 여기에 40%니까 한 70만 원 정도 이상 소득을 벌면은 그 세대로 세대 분리 인정해 요건이 준다. 됩니다. 네. 아, 근데 70 이하면 세대 네네. 분리 조건이 네, 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나이가 네. 30살이 넘더라도. 네네. 아,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금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전화 주시면 이번 개정된 취득세 세금 관련해서 자세히 좀 상담할 수 있겠고요. 이 밖에도 뭐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뭐 법인세, 또 근로소득세 모두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네, 좀 전에 그 세대 분리 네네. 요건 중에 예. 30세가 넘으면은 주소를 별도로 하면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제 다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정부안 나올 때는 이런 내용들은 좀 없었는데 네. 문제는 그 다주택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나 네.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부분, 즉 그런 것들은 투기 목적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들은 제외되도록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가정 어린이집, 그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도록 했고요. 그 노인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경로당식으로 이제 그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 이 또는, 개인이 네. 그럼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이제 다른 데서 소유는 하는데 누군가의 소유겠죠. 아, 그렇지만 네. 이거를 주택수에 포함하면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농어촌 주택, 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주로 규제하는 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어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네. 그 농어촌 주택들은 투기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농어촌이라는 것도 뭐 네.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읍면 지역 소재해야 읍면 되고요. 지역.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지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네.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건물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내. 그리고 공시가가 6,5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또 내용이 규제가 있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원주시여도 네. 문막읍, 네네. 뭐 지정면 네. 이런 지역에 네, 여기는 아마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제외되게 됩니다. 이 요건에 맞으면요. 요건이 네. 맞으면. 네. 그럼 원주시 네. 여기 시는 시는 읍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동 같은 지역은 또 제외가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같은 네. 원주시래도 네. 적용 농어촌 네. 주택이냐 아니냐 그 네네. 기준에 따라서 또 달라준다는 말씀이시고요. 또요. 또는 이제 지금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12% 취득세 12%인데 네. 그 법인도 때로는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LH공사나 네. 또는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그 이제 보상해가지고 취득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들 또는 그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담보 잡았던 게 경매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택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네네. 노인복지주택, 네. 국가 등록문화재라든가 농어촌 주택, 네네. 또 공공주택 사업자, 네. 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은 이제 본인 의도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주택수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 기간을
네네, 준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5년 안에 처분을 네. 하면 그렇죠. 되는 것이고 5년이 지나면 이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이사나 뭐 직장 관계 그래서 그렇죠.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 경우에도 그 다주택자들 이제 고율의 세율이 아닌 기존의 1에서 3%. 그래서 1에서 3%라는 거는 이제 그 금액 단위별로 다르게 됩니다. 취득할 때 이제 6억 이하면은 1%, 6억에서 9억은 2%, 9억이 넘으면 3%. 이제 요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뭐 원주에서 이렇게 9억까지 가는 아파트는 없을 테니까.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없지만 이제 또 종합 건물 이제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 주택들은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런 경우 상가주택도 이제 주택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가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만 상가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 근데 상가만 있을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상가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한 취득세 규정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그 1에서 3% 적용되는데 문제는 그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는 그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요. 처분 안 하면은 이제 국세청에서 1에서 3% 적용했다가 지금 바뀐 규정에 의하면은 그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되니까 3년 내에 처분 안 했을 때는 추징이 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는 5년까지 그리고 이제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좀 많이 주는 편이네요. 3년 네, 3년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그 기존 주택하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모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1년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네. 요거 뭐 조정 대상 지역은 좀 확인하면은 가능하죠. 원주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고요.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세금 관련해서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여 취득세율 관련해서 정리하고 다음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주택자 분들은 그 주택을 처분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처분하기가 싫으니까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자녀나 시인인척한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팔고 증여를 하게 되니까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는 그 12%로 이제 그 취득세를 원래는 증여는 3.5%거든요. 그 12%로 하게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3억 공시지가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12%가 적용됩니다. 그럼 3억 이하는
네, 상관없고요. 3.5% 기준 3.5% 그냥 거고요. 그대로 네. 적용을 하고 3억 이상인 경우에는 네. 증여세가 3.5에서 12%로 인상을 네, 했다. 그렇습니다. 원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네. 이 규정은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집이 두 채 있는데, 네. 그, 집이 연립이에요. 가격이 얼마 안 나가요. 네네, 연립이요. 네. 근데 지금 새로운 집을 하나 좀 장만을 했어요. 3년 전에. 네네. 근데 이거를, 팔라고 내놨는데 네. 팔리지도 않고, 아, 네네. 그리고 지금 세도 지금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거든요. 네네. 근데 그 1가구 2주택이 됩니까? 지금 연립으로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취득하셨다는 건가요? 네, 연립에 살다가, 네네. 지금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새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연립 하나, 아파트 하나 요렇게인 거죠? 네네. 네. 그럼 연립은 예전에 취득하셨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아파트는 언제쯤 취득하셨나요?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 넘으셨나요? 예, 지금 단계동에 있는데, 예. 네네. 그러시면은 지금 뭐 현재는 양도세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 요거를 지금 이제 팔라래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 만약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네. 팔게 되면은 네. 어떻게 되나 하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세금 관계. 네, 일단은 뭐 새로 다른 주택 취득하는 게 아니면은 지금 네. 취득세 문제는 없으시고요. 네. 이걸 이제 파시게 되면은 이제 그 아파트 취득하신 후에 3년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라고 양도세 비과세는 안 되고 네. 연립을 파시려는 거죠, 지금요. 네네. 네, 그 연립하셨을 때 그 양도 차익에 의해서 세금은 뭐 양도 차익이 없으면 세금 없겠지만 그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차익이 네. 많지 않으면은 세금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3년 이내 처분을 하게 되면 네, 일시적 2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네네, 비과세가 비과세가 해당이 가능한데, 되는데 네.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좀 부담하셔야 된다. 네, 차익이 있으면은 세금은 차익이 내셔야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네. 기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이제 양도 차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그 이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개정된 지방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다주택인 경우 팔고 네. 싶지는 않고 네네. 증여를 이제 하는 네. 경우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증여인지 네네. 아니면 또 증여를 가상한 매매인지 네.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는 네. 이제 특수관계자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 간에는 네. 일단 그 명의가 넘어가면은 우선 증여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이제 증여가 아니려면은 네. 그 실제 돈이 오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됐는지 네네. 거래 내용을 좀 추적. 네네,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증여인지 매매인지 네네. 확인을 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다주택자하고 법인 이 취득세율이 굉장히 좀 강화됐죠. 어떻게 좀 조정이 됐는지 이 내용부터 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법인들은 이제 취득세가 그냥 1에서 3% 적용받았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법인 대표나 뭐 주주고 사실 개인이 소유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죠. 그래서 이번에 법인에 네, 그래서 대해서도 법인이 굉장히 주택을 소유하면 무조건 12%로 취득세. 그러니까 다주택 네. 관계없이 법인이 네네,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법인도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기숙사용이나 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준다. 네. 앞서도 잠깐 얘기를 네네.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개인도 주택수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바뀐 규정이 이제 네. 기존에는 1에서 4%까지였는데 네. 지금 바뀐 규정을 보면은 조정 대상 지역하고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하고 그렇게 좀 나눠서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이 될 때는 8%, 그리고 3주택일 때는 12%, 네. 그리고 4주택 이상일 때 12%인데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그 2주택일 때는 맨 1에서 3%고요. 네. 그리고 3주택일 때부터 8%, 4주택일 때 12%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인 경우 8%, 3주택인 경우 12%. 일단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부터는 무조건 12%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 원주 같은 경우에는 2주택이어도 1%, 3%, 또 3주택도 8%, 그 4주택 이상 돼야 이제 12% 되는데 법인 무조건 12%. 그렇다면 이 주택 가격에 따라서 영향은 없습니까? 네, 주택 가격에 지금 퍼센티지가 적용되는 거니까. 아, 주택 가격에 따라서. 기존에는 1에서 3%였는데 보통 3주택까지 이게 3주택 원주를 예를 들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지금 3주택 이상일 때 8%는 기존에서 1에서 3%였다가 8%면 엄청 큰 겁니다. 네. 아, 기존에 개정되기 전에는 원주 지역도 비조정 지역이었기 때문에 1에서 3%였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8%. 네, 3주택 이상이면 3주택 이상 경우에는 8%. 금액적으로 뭐 상당히. 그렇죠. 1억이면 800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 증여 취득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증여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 3억 이상일 때 다주택자가 증여하면은 그 취득세가 12%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증여 취득세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3.5%? 네네.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방소득세도 좀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이거 지방소득세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그 양도소득세의 10%가 이제 지방소득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단기 양도라고 해가지고 2년 미만일 때 이제 그 부분을 세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율을 양도소득세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도 같이 인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 좀 기준이 될까요? 네, 지금 보통 7월 10일 70대책이라고 하는데 그 취득세 발표가 처음에 7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분양 계약을 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전에 계약한 분들은 이거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억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 시점이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으면은 그 취득세를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경과 규정을 둔다는 경과 예외 조치를 규정을 두었습니다. 좀 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계속 뭐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뭐 주택을 처분해라. 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좀 감면 혜택이 좀 있습니까? 아니요. 그 감면 혜택은 없고요. 이제 정부에서는 추가로 취득하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취득세를 높여놓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면서는 이제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종부세를 인상을 했죠. 최고세율 6%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뭐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를 하게 돼도 세제 혜택은 없다. 그래서 뭐 차이만큼 기존 그 세금으로 그럼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한상용 세무사 모시고 세무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세대 범위에 대해서 앞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서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좀 그 세대 분리가 돼 있고 소득이 중위소득 이상이면은
별도 세대 인정되고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소득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상담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현재 제가 2주택인데요. 네. 이제 단독주택이 하나 있고, 네.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를,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계실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이럴 경우에 네. 이제 제가 기존에 살던 주택은 이제 매매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네. 예. 이제 기존의 단독주택이 나중에 이제 취득한 주택이에요. 아, 기존 단독주택이 아파트가 먼저 취득한 거고, 여기 나중주택인가요? 예, 예. 네네. 예. 네. 이럴 때 부모님 부양하는 주택이 이래도 2주택이 되는 건지, 양도소득세 문제 부분에서. 아, 네, 그러신가요? 지금 살펴보면은, 나중주택을 먼저 처분하게 되면은, 일시적 2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거는 먼저 산 주택을 이제 새로 산 주택 취득한 다음에 이제 먼저 산 주택을 파는 게 일시적 2주택이고요. 지금 이 사례는 일시적 2주택은 해당되지 않고 만약에 세대를 합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모님하고 그럼 동거복량 합가라고 하거든요. 부모님도 한 주택이 있고 이제 명의가 부모님 명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분도 한 주택이 있을 때 부모 모시기 위해서 이제 합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0년 내에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10년 내에 먼저 처분하면은 비과세가 가능한데 지금 이 경우에는 명의가 이제 전화하신 분 명의니까 이제 동거복량 합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방송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상영 세무사 모시고 세무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건강보험공단 원주 횡성지사 박지연 대리 모시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